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청원법에 의해서 단일 의제에 대해서 5만 명 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국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현재 21만 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성윤 의원의 말로 대표되듯이 기다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법사위 심의에 들어가고 거기 무난히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통과될 것이고,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면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바로 탄핵되고 헌법재판소 심판에 맡겨질 것입니다. 국민의힘당 의원이 108명이니까 108명 전원이 거부하거나 부결에 참가하면 탄핵안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제 바야흐로 대통령 탄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그 탄핵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을 흔들어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108명도 흔들어 보겠다는 이런 속셈이 있고, 민주당은 이제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국회를 아이언돔 강철막으로 둘러싸서 어떠한 공격,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떠한 공격, 사법처리, 그를 향한 모든 공격을 강철철판으로 둘러싸서 이를 막아낼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고,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대표가 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됐고, 민주당의 아버지, 어버이는 이재명 대표다. 이 민주당은 이재명이 연년세세로 대표가 되고, 그래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당선시켜야 된다. 이제 용비어천가를 그 당내에서 수없이 분출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현명한 지도력으로 공천혁신과 당원권 확보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당을 4월 10일 총선거에서 패배시켰다 하는 이런 용비어천가. 이러다 보니까 국회는 완전히 그들 잔치판이 돼 가지고, 지난 금요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 국방장관, 전 국방차관, 현역 해병대 소장, 장군을 불러다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죄가 없으면 선서하고 증언하라.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거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니까 복도에 나가 서 있으라 10분을 제복 입은 장군을 얼차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게 기고만장한 그런 아이언돔을 만든 가운데 드디어 이번 주부터는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108명의 국회의원을 우리는 쳐다볼 수밖에 없지요. 2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2번을 찍었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그중에서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4월 10일 총선거에도 여전히 국민의힘당 후보들을 지지한 사람, 지난 총선거에 투표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망설임 끝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국민의힘당이 좀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민심, 이런 민심이 이런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여의도 국회를 이재명 방탄 아이언돔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 상태에서 이 국민의힘당 108명이 이게 무기력하고 뒷걸음질 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탄하고도 한탄하고 통탄하고도 통탄할 일인데 이게 통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참담한 심정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7월 25일에 있을 국민의힘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이 네 사람입니다. 오늘 출사표 던진 지 6일이 됐습니다. 저는 이 네 분이 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지 오늘 6일째 되는 오늘 아침까지 그들의 진심, 당대표로서 이 아이언돔, 이재명의 아이언돔,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들어선 이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방안, 좋게 말해서 비전 제시가 오늘 6일째 되는 아침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못 내놓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당정일체다. 당과 국민의힘 당과 윤석열 용산과는 수평적 협력 관계에 서야 된다. 고작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이 최상병 특검 법안을 특검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 등에게 주자 하는 이런 안을 두고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스운 이게 이 아이언돔의 이 이재명 일파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준다 이런 수정안 내지 국민의힘당의 안이 제시되면 들을 것 같습니까? 오늘 현재 이 참에 그런 것이 제시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강경파가 들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들을 것 같지도 않는 걸 두고 그저 티격태격하고 있대. 그래서 당대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네 사람에게 묻고자 합니다. 만일 이 아이언돔을 깨부수고 탄핵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그대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누구에게? 국민에게. 어떤 국민에게? 아까 말씀드린 2년 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4월 10일 총선거에서 국민의힘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투표에 참가 안 했지만은 그래도 나라의 근간을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당이 잘 하기를 바라는 그 국민의 민심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게. 오늘 6일째 지금 직무유기가 진행되고 있어. 이 상태로는 대표만 되겠다. 대표 돼갖고 차기 대선에 이게 조건을 하나 완성시키겠다. 이런 생각인가? 그러니까 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 생각인가? 그러니까 저 강적들, 저기 헌정사상 말할 수 없는 폭력 집단화된, 그래야 이재명이 국회를 장악한, 국회를 사유화한, 입법 독재를 하는, 여기에 대응해서 뭘 내놓겠느냐? 제야의 목소리로 내놓은 게 있지요. 제일 강경한 것은 이 22대 국회 출발부터 이건 국회가 아니다. 국회란 뭐냐?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국민대표자 회의다. 이게 국민대표자 회의냐? 아니다. 이재명을 방탄하는 집단들의 모임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국회를 포기해야 된다. 어떻게? 의원직 총사퇴를 하라. 그게 강경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강하다 싶으면 그러면 약간 단위를 낮춰가지고 의원회관에 입주하지 마라. 지난 5월 30일 임기 개시일부터
하지 마라. 그리고 6월 달부터 지급되는 세비도 포기하라. 이게 다음 단계의 대응 방안. 이렇게 해서도 안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의원직을 정말로 던지는 것이다. 108개 비례대표가 지역구에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다 문제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그 강경파도 어떤 방향을 틀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두 단계 결단을 108명의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럴 생각이 없다. 왜 그러느냐? 어렵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박찬종 씨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쉽게 국회를 포기하고 의원직을 총사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강경파들이 이걸 더욱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의원회관에 입주라도 거부하고 그리고 세비라도 안 받겠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정말로 국회를 포기하겠구나. 포기하면 그들만의 잔치로 어떻게 국회가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심에 유효한 설득을 하게 되면 천심을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무찌르면 된다. 자, 네 사람의 당대표 후보 어떻게 할 것인지 뿔뿔이 기자회견하고 하지 마요. 네 사람이 모여요. 네 사람이 오늘 제가 말한다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가 의논을 해. 의논을. 우리 가운데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안을 내놔 보라 이 말이야. 두 번째로 108명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4월 10일 총선거 약 3주 전에 공천장을 받을 때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국회 로텐다 홀에서 대국민 공약한 게 있지요. 우리는 세비를 절반만 받겠다. 세비 절반 삭감을 공약했습니다. 6월 달 세비가 아마 지급됐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25일이 기준일이었으니까 아니면 30일인데 자관 아직 지급됐거나 지급 예정인데 국민의힘당이 그 공약을 지켰다 또는 지키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세비라고 하면 1,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1년 전체를 이게 늘려서 보면 월 1,500만 원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입법 보조비, 무슨 교통 보조비, 정책 보조비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세비 월정 1,500만 원보다도 플러스 알파가 훨씬 더 많아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게 지내다가 일정한 수입 없이 어떻게 가난하게 지내고 또 적은 수입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이 돈벼락을 맞는 겁니다. 돈벼락을.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월급처럼 1,500만 원이니까 그 절반 750만 원은 깎겠다. 이런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거 돼서 국민 앞에 증언해야 돼요. 그렇게 공약했지요. 했으면 지켜야지요. 이것도 안 지킬 사람들이라고 이재명 일파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거라도 지키면 야 이것들 봐라. 국민과의 약속은 이렇게라도 최소한으로 지켜가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의 궁극점을 전환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어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8명을 대표해갖고 말하라. 요 문제는 이미 지급받았으면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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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약속했지 않느냐 이 사람들아. 세 번째로 5월 30일이 21대 국회가 임기가 개시됐는데 그동안에 이게 이재명 강경파들은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주요 상임위원회 법사위와 운영위 21대까지는 여야가 번갈아 한 거 이거 일방적으로 그리고
과방위도 일방적으로 11개 이른바 노론잡이 11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7개 던져주면서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라. 이렇게 아예 도움을 쳐놨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일을 나는 이게 뉴스를 아주 세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은 다 훑어보는데 한 일은 두 가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상임위원장 선거하는 날, 그러니까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날 추경호 원내대표만 본회의에 참석한 것 같아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지 않았지. 그러니까 읍소는 아니지만은 애소 안타깝게 좀 봐달라. 이게 얼마나 유약하게 보이느냐 이게. 아니 108명 끌고 들어가 거기서 소리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어? 이 날 XX더라 하는 소리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이게 날강도짓 아닙니까? 그런 소리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모기 소리로 좀 봐달라. 요거 했던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총회에서 이재명의 위정교사 사건에 위정한 그 증인과 이재명 사이에 대화가 녹취된 그 녹취록을 생으로 풀어가지고 이원 총회장에서 이걸 재현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 이재명 일파는 이재명은 이걸 국민에게 널리 알리자. 그게 이재명이 한 사법방해 중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수두룩 해요. 그걸 일람표로 만들어가. 아니 그 돈 많지 않느냐 이 말이야. 중앙선거관리원회에서 주는 돈 인쇄물로 요긴하게 만들어가 길거리에 뿌리든지 대학가에 뿌리든지 그런 설득할 거리가 많은데 하필이면 그거 하나 그래가 이원총회장에서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가 그 108명이 그래 어디다 대고 어떻게 종편에 나가고 유튜브에 나가서 그렇게 애절하게 이들이 이런다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김민전 비례대표는 한두 번 그랬나? 제 기억으로. 그거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주일에 드디어 어쩔 수 없다. 국회에 들어가서 부의장 목 한 자리를 주호영, 조경태 의원이 2년씩 나누어 갖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부의장, 나머지 7자리 상임위원장을 선출에 응하겠다. 나는 이런 사태 결과적으로 국회에 이렇게 등원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자리를 물러서겠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 현재까지 7자리 상임위원장 선출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건 이렇게 해서 아이언 도움에 문간에 문을 찰싹찰싹 던지면서 우리는 항복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108명을 끌고 그 앞에가 우리는 항복했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뒤돌아서서 나는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나는 당신 좋아했어요. 21대 국회 초에 CBS에 나와가 토론하는 걸 듣고 나는 만나본 일도 없어요. 고시 합격해갖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 차관까지 아마 했지 기획은. 그런데 21대 국회 야당으로서 경제 문제에 야무지게 공박하는 걸 보고 의원회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추경호 의원하고 통화하고 싶다. 이래 연결이 돼가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당신 달성군 출신인데 나도 달성군에 연고가 있어. 우리 13대 할아버지부터 거기에 쭉 살고 지금 종손이 나오고 열촌인 11촌 조카가 종가를 지키고 있어. 근데 그런 얘기까지 하고 격려를 했는데 부총리 하면서도 맥없는 모습을 보이더니 드디어 원내대표가 돼갖고는 투항을 했어.
이 투항한 장수를 우리는 항장이라고 합니다. 투항한 장수는 항장. 항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 고사에는 항장은 자결합니다. 자결합니다. 청일전쟁 때의 항장, 거기 북양함대 사령관 다 자결했습니다. 사령관, 부사령관. 항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직만 사퇴하면 안 됩니다. 당신 무슨 생각으로 이 엄중한 시기에 이 사태가 엄중한 걸 깨닫지 못하고 쉽게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졌나? 책임져야 돼. 이래 놓고 원내대표만 사퇴 아니야. 이원직을 사퇴해야 돼. 이원직을 사퇴해야 돼. 이원직을 사퇴하면 그것만큼 국민의힘당을 긴장시킬 수 있고, 동시에 저 아이언 도움의 강경파들도 얘들 봐라. 쟤들이 무지랭이인 줄 알았더니 저런 녀석도 있구나. 이렇게 속마음으로 조금씩 두렵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원직 사퇴해서 보궐선거에 딴 사람이 나와서 그게 서로 도전하고, 그럼 107석으로 줄어들어도 요게 똘똘 뭉치면 탄핵은 막아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대는 항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지금 이 말을 하는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박찬종이가 뭔데 어렵사리 국회의원 돼가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 보고, 그래 저 강력한 집단을 상대로 뭐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원직까지 내 던져라. 가슴이 아파요. 내 던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오늘은 이 정도 결론을 내리면, 대표에 나온 4인방 모여라. 뿔뿔이 흩어져가 단독으로 기자회견하면서 티격태격하지 마라. 이것들아 해서 미안한다. 이 사람들아, 직무유기 상태를 계속하면 안 돼. 어떻게 할 것인가? 108명 국회의원들 이 최소한의 공약 지켜라. 세비 1,500만 절반만 받아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항장이다. 스스로 책임을 지기는 모습으로 이원직 사퇴를 하라. 오늘의 결론입니다.